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 TV입니다. 국민연금, 정말 좋은 제도인데요. 국민연금을 평생 내고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억울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사례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평생 납부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황당한 경우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국민연금 제도 개요입니다. 국민연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고 정해진 나이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자인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 유족이 받는 연금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자칫 간과하게 됨으로써 전혀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보게 되는 함정,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생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의 사례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서 본인 연금을 못 받는 경우입니다. 유족연금은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인데요. 대부분 배우자가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살아있는 배우자가 본인 국민연금이 없다면 돌아가신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살아있는 배우자가 본인 국민연금이 있다면 중복 수령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나의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국민연금법에서는 중복 수령이 안 되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국민연금법에서는 중복급여의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법을 보면 56조에 중복급여의 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는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2항을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중복 조정을 통하여 지급액을 삭감하게 되므로 매우 복잡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표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중에 유족연금 지급 방식은 다음 1과 2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국민연금 이렇게 중복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령액은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첫째, 본인 국민연금 플러스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받든가 또는 두 번째, 배우자 유족연금 전액을 받든가 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급하기 때문에 본인의 국민연금이 적은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을 완전히 포기하고 배우자의 유족연금인 기존 수령액의 60%만 받는 경우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해서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유족연금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족연금은 중복 조정을 통하여 지급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사례를 통하여 중복 조정이 될 경우에 지급 및 삭감되는 금액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남편은 200만원, 부인은 50만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두 분이 모두 다 100세까지 장수하신다면 남편 200만원 플러스 부인 50만원, 합계 250만원을 함께 사시는 그날까지 평생 동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200만원을 받고 있던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남편이 받던 연금액 200만원의 60%인 120만원 정도를 남아있는 부인에게 유족연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부인에게 유족연금 120만원을 지급하려고 보니까 부인 본인이
국민연금 50만 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남편의 유족연금과 부인의 국민연금 두 가지를 모두 중복하여 지급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뒤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 본인 연금을 포기하고 남편 유족연금 120만 원만 수령을 하거나, 두 번째, 본인 연금 50만 원 플러스 유족연금의 30%인 36만 원을 합하여 86만 원을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편의 유족연금 120만 원이 본인의 국민연금 플러스 유족연금 30%인 금액 86만 원보다 더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남편의 유족연금 120만 원을 선택하여 받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유족연금 120만 원을 선택하시면 배우자 본인이 납입해온 본인의 연금은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어서 유족연금이 전부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유족연금 지급의 1순위는 배우자가 되는데요. 배우자가 없다면 그 다음에는 누가 받게 될까요? 참고로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연금은 개인이 본인의 재산만으로 가입도 하고 지급도 받는 사적 연금이기 때문에 개인연금 가입자, 수령자가 지급받다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연금 가입자가 받아야 할 연금은 가입자가 지정하는 누구에게든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타인이라 할지라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개인연금과는 다르게 국민연금은 유족의 범위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순위가 정해지는데요. 이와 같이 유족의 범위가 국민연금법에서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순위인 배우자가 없어서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다면 남은 유족 중에 최우선 순위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이와 같이 유족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이 없다면 유족연금은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만 망자가 미혼인 자녀인 경우에는 다른 유족이 없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부모님에게 지급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녀와 부모님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거나 떨어져 살더라도 자녀가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생계 지원을 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유족의 범위를 보면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본인 연금을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사례는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추후에 취업이 되어서 직장에서 본인의 연금액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경우의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남편의 유족연금 100만 원을 수령하고 있는 분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회사에 취업을 하여 월급을 받으면서 월급에서 매달 국민연금을 내는 경우인데요. 만약 매월 연금액을 15만 원 납부하고 예상 수령액이 월 3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나중에 국민연금액을 수령 개시할 나이에 도달했을 때에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째, 본인 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 100만 원만 수령하든가, 두 번째, 본인 연금 30만 원 플러스 유족연금의 30%인 30만 원을 합하여 60만 원을 수령하든가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남편의 유족연금 100만 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낸 보험료에 대한 연금액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내가 취업하여 급여 소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향후 못 받을 것을 알면서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납부하는 국민연금이
무척이나 아깝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는 잘 알아두셨다가 다음에 필요한 상황이 되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평생 낸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